뜨거운 햇살을 받아 강물은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마치 소풍 가는 듯 마음이 설레이지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맑은 충주호를 옆에 끼고 드라이브 명소로 소문날 만큼 아름다운 길을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래길. 그곳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진여원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화엄사에서 운영하는 충북 충주시 유일의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입니다.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에 자리한 진여원은 가족과 헤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기 어려워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1995년 조립식 건물에서 미인가 시설로 시작해 2002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로 탈바꿈했죠. 초창기에는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지만 2002년 혜원 스님께서 부임한 이후로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시설로 변화했습니다. 진여원의 원장이시죠? 혜원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진여는 우리 범어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타타타라고. 그렇죠.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떠난 그대로의 어떤 본성 이런 것이 진여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여원에서나 또 밖에서나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진여원을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소리에서 밝음이 묻어납니다. 볕이 잘 드는 언덕에 자리한 진여원은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에는 남학생 숙소와 식당이, 2층에는 여학생 숙소와 200여 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넓은 강당이 자리하고 있고 그 강당을 피아노와 드럼 같은 악기가 메우고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모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무언가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지만 진여원의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처럼 친구들을 진여원으로 데려와 함께 놀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지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혜원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오니까 그때는 이제 용돈을 제대로 줄 형편도 못 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도로 이렇게 해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힘들었지만 처음 오자마자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좀 열악했죠. 미인가에다가 또는 장애인, 노인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초창기 진여원의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 못지않게 필요했던 건 물질적인 넉넉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에 부쳐
봉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공동체의 틀을 만들어 나갔지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하고 계시는 법안심 불자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먹거리도 많지 않은 형편에 애들 입은 많고 후원은 그때는 이제 들어오는 후원도 다 끊겼었어요. 끊기다시피 하니까는 시에서 보조되는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는 절차가 안 받았으니까 신도들이 아는 거는 말 그대로 손으로 10명 꼽을 정도였었고 1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돈을 지금도 3만 원, 5만 원이면 크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걷어가지고 첫째 애들이 먹고 싶은 거를 물어봐요. 뭐가 먹고 싶느냐고 하면은 짜장면이었었어요. 짜장면. 와서 이제 엄마들이 그거 해주고 부엌에 와서 보면은 그릇이 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냄비서부터 애들 공기 그리고 또 휴지 같은 것도 애들 기저귀 그런 게 이제 시발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봉사자들이 아이들 먹고 입히는 일에 마음을 쓸 때 스님은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장 처음 한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용돈을 주고 외출 외박을 허락해 주는 대신 귀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규칙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한 부분은 바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힘든 것은 없는지 함께 대화하고 풀어가면서 신뢰를 쌓았지요. 이런 시간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정서적인 안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소통하던 과정이 바탕이 되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36명의 원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회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지요. 진여원 상담지도원 이중화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설이라는 그 한계도 있고 또 다수라는 그런 그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 또 공간적으로 이제 제한적인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 1회 가족회의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같이 간다는 어떤 그런 주제를 두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필요로 한 거, 내가 어려움에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가족이 돼 간다 그래야죠. 함께 그 울타리에서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이 저한테는 그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같고요. 어떤 누나들, 동생 그리고 언니, 오빠들 간에 그 서로 이렇게 나누는 활동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 통해서 한 울타리가 어떤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개념에서 좀 하나 되는 함께하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보통의 가정에서도 대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비교적 큰 청소년들까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속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다른 이를 배려하는 이해심도 커지겠지요. 진여원 넓은 강당에는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행사 때도 사용되지만 평소에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지요. 혜원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서적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 진영원에서는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동으로. 그래서 지금은 불교 동아리라든지 특히 그리고 밴드 동아리, 요리 동아리, 당구 동아리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불교 동아리는 지금 이틀 전에 또 경주 쪽에 석굴암, 불국사, 남산을 이렇게 순례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하면 세상 보는 눈도 넓어지고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힘이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특기를 키운 덕분에 진여원에는 피아노 대회나 태권도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오는 아이들이 많고요. 경기도 민요대회에 나가 1등상을 받아온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여원 곳곳에 걸린 달력. 그런데 일반 달력과는 다르게 특별한 기념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여원에서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생일입니다. 진여원에서는 아이들의 생일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그 날이면 아이들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키워갈 수 있겠죠. 이런 생일 달력은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혜원 스님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진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 정서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가 생일입니다. 자기 생일을 특별하게 기억해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지금 닥치지 않아도 미리 한 달 전부터 내 생일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일 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로 그래서 진연에 있다는 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마음의 성장, 자존감의 성장까지 세심하게 마음 쓰며 살피는 진여원. 하지만 평생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에 아이들이 진여원에서 독립할 순간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할 아이들을 위해 진여원에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요. 진여원 후원자와 진여원의 아이들을 1대1로 연결한 통장을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통장은 선생님이 맡아주시지만 돈을 넣고 빼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혜원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이들한테 자산을 형성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로 붙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1대1 통장을 만들어서 퇴소 후에 아이들이 자립지원에 자립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어떤 목돈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립지원 장학금 전달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후원자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여윳돈이 있다든지 해서 자기가
따로 용돈 통장과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은 퇴소 때까지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퇴소한 후 홀로 살게 될 때를 대비해 방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게 돕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사유재산제. 이 효과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절약 정신을 배우게 됐고, 돈이 생기면 나가서 쓰기 바쁘던 아이들이 돈 쓰는 게 아까워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공부나 취미 생활에 집중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대학 진학률도 전보다 높아졌지요. 진여원 상담지도원 이중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진여원에 있는 중학생 이상 친구 중에 5명이 고3인데요. 고3이다 보니 아무래도 취업과 진로 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업을 고민하는 아동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그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을 넓게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떤 대학의 여러 과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함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취업이나 진학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구하다 보면 희망은 늘 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 년 365일 36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다 보면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분주하지만 진여원 원장이신 혜원 스님은 재소자를 교화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장으로 소임을 맡고 계신데요. 원주와 청주 교도소 등을 다니며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와 상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혜원 스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정시설에 이 격리되어 있는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교정교화 전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원력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지도법사님들과 또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에 54개 교정기관을 저희가 지금 이제 교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11개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은데요. 지금 불교 법회를 아예 보지 못한 곳도 많고요. 불교 법회를 봐도 스님들이 들어가지 못한 곳도 많고요. 또 스님들이 들어가도 그 법당이 없어가지고 또는 법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의 잘못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혜원 스님은 더욱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한 명의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데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잘 키우면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아졌으면 물질 걱정 없이 아이들을 조금 더 풍족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원 스님의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아이들은 흔히들 우리의 미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듯이 어쩌면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녀라는 말 뜻에서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가 중요하고 어떤 이는 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같이 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로 소외받고 소외받지 않고 관심받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의 자비 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혜원 스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많은 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진여원에 찾아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아이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정성과 노력을 내어주면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봉사를 끝내고 가는 길 무언가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법안신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아쉬웠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밖에 저희들한테 채워줄 수 없다는 거. 더 채워준다는 거는 그 아이들의 빈자리를 우리가 뭐를 해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부모라는 자리를. 그렇잖아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는 서로 맛있는 거 해먹고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우리는 또 그 아이들이 필요하는 항상 이제 엄마니까는 그 소리 없이 그냥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해달라는 대로 봉사만 해주고 갈 때 그 마음은 그 아이들은 항상 뒤에서 서로가 말은 못하지만 헛헛한 그 빈 구석이 있으리라고 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듯 그만큼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그 외로움은 조금 더 크고 시린 것이겠지요. 특히 요즘은 가정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더 많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진여원 상담지도원 이중화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맏딸의 친구가, 유치원 친구가 어떤 가정 어떤 그 문제로 이렇게 진여원에 이제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들어왔는데 이후에 유치원 졸업도 같이 가고 초등학교 입학도 같이 하고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직업적인 어떤 건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이 아니라 제 딸의 바로 친구고 그 친구가 제 아들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왠지 그 사명감도 더 생기고 더 좀 잘해야겠다. 현장에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내 아이, 내 딸처럼 살뜰하게 보살피지만 평생을 돌보아 줄 수는 없기에 진여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홀로 설 순간을 대비해 자립심을 키우고 진로를 모색해주는 일에도 마음을 다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화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수성가한 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을 하게 되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절망감과 소외감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식적으로 무장을 한다든지 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면역력을 그만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자수성가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게 꿈을 현실에서 마음껏 펼치길 바라봅니다. 햇살 속에 무럭무럭 자라는 들판의 곡식들처럼 혜원 스님과 많은 봉사자들의 정성 속에 건강하게 자라는 진여원의 아이들. 하지만 마음이 자라고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진여원을 정기적으로 찾고 봉사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복 지을 수 있어 감사하고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법안신 불자님, 명정신 불자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신도로서 그냥 절에 장사하면서 본업이 장사니까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우리 일상생활 보살님들이 기도하듯이 그냥 안녕을 물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에서 불심으로 이제 봉사한다는 그 마음 자체는 그냥 지금은 해야 된다는 그런 본 마음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하고 나면은 저 애들한테 우리가 주는 건지 모르지만은 저 애들한테 오히려 얻어가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복짓게 해줬으니까. 이게 저 아이들한테 항상 저녁에 자면서도 그래요. 고맙게 생각한다. 너네로 인해서 나는 내가 복을 짓고 오늘 하루를 또 넘어가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나 위주, 내 집안 위주, 나 위주로만 하고 나를 돌아볼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데 한 번씩 옴으로써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참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있으면은 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 봉사를 자주 하고 남에게 베푸는 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지요. 좋은 일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몸에서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력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봉사를 통해 복을 지을 수 있는 진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일상의 수행 공간입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자비행을 강조하신 것도 자비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너와 나를 모두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곳을 불국토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겠지요. 진여원 원장 혜원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물론 출가를 할 때는 부처님의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자비 실천행이 없는 우리가 깨달음은 우리 중생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널리 일체가 부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세계가 불국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의 스승이고 또 저의 부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힘든 일을 돕는 것은 곧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일이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 웃음을 찾아주는 것은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곳, 우리 사회에 작은 부처님들이 모여 있는 곳, 충북 충주의 진여원입니다. 진여원의 미래의 모습은 물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또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타 종교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지만 불교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봉사자와 또 후원자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미래가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또는 관심과 사랑으로서 아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싶습니다. 자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몸에 훈숙되어서 배일 수 있도록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우리 불교에서 아마 수행이고 기도지 않나 싶습니다.